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확인 설명 관련한 내용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관련한 내용은 1년에 한 3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거래계약서라는 문제에서 한 문제 내외,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서 보통 2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외울 게 많은 게 확인 설명서 영역이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에 개공 앉아 계시는데 매물 등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중개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이 중개계약을 매물을 접수한 상태에서 이제 이 물건을 중개를 해야 될 것인데 거래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 이걸 우리가 확인 설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자,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요. 자, 지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고, 이때 설명의 근거 자료 등도 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데요. 일단은 중개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개업 공인 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 중개사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도 확인 설명할 수 있고요, 소공도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람은 확인 설명할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한테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좀 어려웠던 것이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 미리 정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의 취소, 또 하나가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하고 개설 등록의 취소가 개공에 대한 바로 관련 사유가 됐던 것이고, 우리 앞에 쭉 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해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개설 등록 관련해서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의 등록이라고 하는,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이런 게 있었고,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등 이중 소속의 문제도 결격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로 삼켜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거, 여기까지가 다성량이 될 테고,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한 사안,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이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지나 5지 걸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된다. 이에 비해서 우리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사유 3개월짜리 기준이 있었고 6개월짜리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3인전 확확 거거통 이런 식으로 썼죠. 그래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3월, 그 다음에 6개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업무 정지 사유 잘못되어 있는데, 업무 정지 사유에는 소위 이제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업무 정지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이할 만한 문제예요. 이에 비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3인 확 써서 6이 거작 등에서 여기 하나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어렵지 않죠. 과태료는 공통적인 요소 500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해서 2가지 이슈,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협회라고 하는 거, 요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제사업까지 묶어서 국토부 장관은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관련되어 있던 사안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저런 게 있었죠.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아니했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테고요. 세 번째, 등록관청과 관련해서 봤던 것이, 이 등록관청에서 나와 있는 것이 이 얘기죠. 확인 설명
성실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이게 500 이하. 그다음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도 500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좀 특기할 만한 것이 성실 정확히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이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이제 특기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잡다한 얘기들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자 일단 확인 설명 관련해서 기본적인 의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하나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본론 들어가서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라고 해서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개념과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 직접 공적 장부라든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사항 등을 가지고 설명하는 영역을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것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고지해준 사항, 미리 알려준 사항 또는 이제 뭐 중간에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 물어봐서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 영역을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출제 이슈.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일단 뼈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하는 거, 벽면 도배, 그리고 환경 조건, 제일 실수하기 좋은 게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조, 소음, 진동 이런 환경 조건도 세부 확인상의 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실상벽환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제일 쉬운 문제가 기본 확인상과 세부 확인상을 비교해 보는 문제 있게 되겠고, 한편 기본 확인상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설명한 영역. 그래서 이 중에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여기까지는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대상 물건의 표시 관련해서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소위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되겠고, 권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한다. 그 외에 토지용객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 설명한 것이 공법상 이용 규제에서 공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내용들이 바로 공법상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게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나머지가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기본 확인사항의 한 내용.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일 쉬운 문제가 바로 실상벽환하고 기본 확인사항을 비교하는 게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지금 7년 동안 2번 구성이 됐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 받은 사항을 가지고 또는 이제 물어봐서 개공이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물어봐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될 텐데, 자 기업 공인중개사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사항 하고요, 또는 고지 안 해주게 되면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사항을 기록 설명하는 영역을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리 고지가 돼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기업 공인중개사,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불응하게 되면 당연히 이 내용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제 이슈 확인 설명서에도 어떻다 이 사실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하여튼 2번 답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뼈대고요. 자 이제 기본 확인사항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 볼 때마다 이제 알 것 같은데 또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관계,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내용, 이게 이제 기본 구조, 입관비라고 해서 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 세율 이런 것들이 소위 바로 기본적인 기본 확인상의 뼈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게 그렇죠. 이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세 가지. 이것이 주거용 건축물일 때, 또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 토지인 중개 대상물일 때 조금씩 달라지죠.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할 때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 외에 공자,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세 가지. 토지하고요, 주거용, 그 다음에 비주거용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을 통해서 바로 대상 물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된다 해서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권리관계, 소유권 외의 권리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하게 된다 해서 나중에 등기상 증명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 공법상 이용 규제. 요거는 이제 세트 5개 가야 되죠. 지역, 지구, 구역, 도시, 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획.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 공부하는 거냐면 국토계획법, 공법 중에서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깔아버리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계획까지 5개. 지금 바로 안 외워져 나중에 공법이랑 같이 매칭돼서 암기를 하시겠고,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건폐율상한, 용적률 상한. 뒤에서 지적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가보면 용도지역 21개에 따라서 일정하게 건폐율 규제, 용적률 규제, 용도 제한의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건폐율 5, 6, 6, 5, 7, 9, 8, 8, 7, 7,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죠. 40% 이하. 자, 이런 숫자들 나오고요. 나중에 용적률 주거적 6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1100, 900, 공업적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이런 식으로 도시적 위적은 다 80%였는데 계획관리적 100%예요. 이런 식으로 국토계획법에서요. 이 건폐율의 최대한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나오고 그 나중에 가서 외우셔야 돼. 근데 구체적인 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쪽은 이제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입관비에서 입지 조건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착각할 수 있겠고, 일단은 토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관비, 입지 조건이 뭐냐라고 해서 스토리는 도, 접, 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그리고 대중교통, 이 토지가 접근성이 어떤지, 도로의 관계가 어떤지, 혹은 지금 대중교통, 버스 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를 보게 되면 도, 접, 대라는 항목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주차장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가 외우는 게 도, 접, 대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살 하나 붙여야 되죠. 바로 자, 주거용 건축물에는요. 자, 이게 필요해요.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의 내용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확인 설명할 때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요. 백화점, 이게 판매시설이 되겠죠. 병원, 의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서 일단 스토리 도, 접, 대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거기다 추가할 것이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에 관한 내용도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토지는요, 따로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의 영역, 내용에는 바로 관리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어디랑 연계가 되냐면, 자, 부동산 학개론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해서 외울 때 이렇게 갔어요. 임공관중자가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업,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는 거, 감정 평가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임공관중자감 7년 동안 2번 나온 주제 임공관중자감 임공관중자감 이런 게 부동산 업의 분류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임대업은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런 식으로 주빅이 가는데 이 관리업은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은 있지만 기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기타가 갖는 의미가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토지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고 토지의 관리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계론에서 문제 구성할 때는 자, 부동산 업의 분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때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개론할 때 논의할 주제가 되겠고,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어디에서는 바로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 설명할 영역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외울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자, 빛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비가 내리는 빛 속에 들어가면 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항목이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해서 요거 16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물론 아작납니다. 이런 거 내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어떻다? 비선호시설에 관한 내용이 확인 설명할 내용이 아니다. 반경이죠. 1km 이내에 비선호시설이 있으면 아파트 할 때 이 근처에 쓰레기 매각장이 있어요. 토지도 이 근처에 장사시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상가 이렇게 중개를 하거나 할 때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해서 자, 지금 앞에서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관비라고 세트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돈역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 세율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용어. 자, 지금 이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다. 뭐 뒤에는 부차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 세율에서 이게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가야 되죠. 취득, 지금 이제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 세율. 그래서 이건 세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 라는 세금이 가장 기본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일종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바로 국세 일종이 되게 됩니다. 하여튼 요즘엔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 확인사항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실상벽판, 일단 뼈대 잡고 들어가야 되죠. 실상벽판에서 실제 권리 관계 등 해서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상자, 벽면 도배에서 벽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서 환자라고 해서 실상 벽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세부 확인사항. 자, 이런 것들은 공적 장부라든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중개 의뢰인한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한테 바로 고지받은 사항, 이게 이제 실제 권리관계 영역이 될 테고, 나머지 상벽환 이 세 가지는 자료를 요구해서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바로 지금 세부 확인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제일 이슈, 거의 대부분 문제는 소방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소난성에서 소방, 난방 방식, 승강기 등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게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승강기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것으로. 자, 절대 아닙니다. 승강기는 그 입주민만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소방, 그다음에 난방 방식, 승강기 그 중개 대상물에 입주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어서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출제하는 기술 자체가 이 세부 확인상 주로 소난성하고요. 입관비에서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 따져 물었던 것이 그런 게 있었죠. 아까 도접대로 시작됐던 얘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도접대, 그 다음에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요거랑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접대라든가 또는 이제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발품 팔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거에 만약 중개가 이루어져 중개 대상물이 주택이라고 했을 때 그 주택에 들어갈 권리 자체가,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 자체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슈, 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물론 좀 이따 디테일한 부분, 요거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를 제외한 각종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슈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계속 이것만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 방식 승강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전에는 승강기가 좀 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 설명 간단하게 미리 드리면은, 자, 이게 이제 요 근래 화재 등이 사회적으로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데, 화재가 뭐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는 소화전, 비상벨 이런 것들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불나면 사람 많이 다치니까 미리 아파트 지을 때 소화전, 비상벨을 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아파트를 가도 소화전, 비상벨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단독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 등 이런 데는 소화전, 비상벨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소방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도 소위 단독 경보용 감지기, 화재가 있으면 경보를 울리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것을 설치할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 주택 등을 중개를 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 지은 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원칙적으로 없을 테고요. 새로 지은 주택은 어떻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확인 설명을 할 때 바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있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가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지문이 구성되는 게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실수하기 좋고요. 수험생들이 많이 놓쳐요. 왜? 제일 뒤에 숨어 있다 보니까 외우다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세부 확인서, 일조량, 소음, 진동.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밖에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한테 물어서 확인 설명할 영역,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세부 확인상 보셨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그리고 공법상 이용 거리 규제 세 가지 들어갈 테고, 입관비 중에서 입지 조건에 도, 접대, 주차장, 그리고 판매 및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라는 주제도 있고요. 비선호시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 예정 금액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게, 이 거래 예정 금액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죠. 이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가서 딱 한 번 총 실제 거래 가격 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만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나머지 다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드릴 주제고, 그다음에 취득시 부담을 조세의 종료세 이런 것들이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확인 설명서의 주요한 내용. 아무래도 다른 것과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지 조건이라는 게 토지, 비주거용, 주거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제를 이거밖에 거의 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세부 확인사항, 자,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것부터 가야 될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소난성 이래 갔었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거의 문제 하이라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은 나중에 도배 빠지는데 도배 포함되고요.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 일조 소음 진동, 제일 뒤에 있어서 실수하기 좋은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영역, 나중에 이제 서명 및 날인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이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리, 이용 규제까지 구조 다 똑같고요. 그 중간중간에 뭐 내진 설계, 소위 이제 구조에 관련된 부분을 지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 얘기할 때 예시값으로서 내진 설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시설 중에서 입지 조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접대,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는 필요하지만 교육시설이나 판매 및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 빛 속에서는 비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내용이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확인사항, 또 스토리 가야 되죠. 실상 벽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야 되죠.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갈 텐데 일단 자, 환경 조건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 중에서 도배도 빠지게 된다. 그리고 소방의 포인트가 된다고 그래서 아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제외하게 되면 비주거자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소화전 비상배 그래서 보통 틀리게 구성할 때 여기다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실제 권리관계 등은 주요 이슈가 안 될 테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비주거용.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인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앞에는 똑같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다만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등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는 똑같은 구조.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규제 스토리 똑같습니다.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객시설, 지구 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자 일단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입지 조건이라는 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입지 조건 아까 도, 접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여기서 뭐는 빠지게 된다. 바로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주차장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관리. 자, 토지는 아까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빠지게 되고요. 아까,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응해서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 설명할 영역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 정도 이슈. 그 외에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설에서 이게 이제 개수가 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대충 뼈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두 번째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라는 게 지금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슈가 돈 얘기, 거래 예정 금액하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세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간단해지죠. 거의 출제될 이슈도 없고요. 자 왜냐면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등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고 토지인 중개 대상 물에 있어서는 뭐만 실제 권리 관계만 확인 설명할 영역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가 각 중개 대상물별 확인 설명서의 서식에서 이게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해서 시행 규칙에 있는 서식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논의할 것이, 자,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 자, 이래 가볼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게 됩니다.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와 건물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 토지와 관련해서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게 되죠. 토지 같은 경우.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것들. 나중에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도면이라고 해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공시가 돼요. 자, 그런데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토지 등기부라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됩니다.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는요, 건축물 대장, 쓸 것도 없고요. 그냥 들어두시는 거야.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건물
등기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소위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서 적도록 하고요.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할 만한 게 나중에 공간정보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대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원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건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정 부분 공시를 합니다. 한편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권리관계,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것을 공시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이 물건을 특정을 해야지 소유자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건물과 관련해서 지금 건물에 몇 층이냐 이런 내용들이 등기부에도 사실관계가 표시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권리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바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될 테고, 사실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바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자,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으면 등기부를 먼저 바꾸기 때문에 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한편, 자, 이 건축물 대장에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등기부에는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럼 아직 등기부가 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한다 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 같은 소유권 주로 중심이 될 텐데, 권리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지금 뭐 있었죠? 자, 사실관계는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자, 지금 지역, 지구구역, 도시, 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획,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자, 지금 이제 공법상 이용 규제가 되게 될 텐데, 이 공법상 이용 규제라고 하는 거, 토지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에 대응해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해서 한참 과거에 이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근데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외울 것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이건 줄줄 꿰실 주제. 자, 입관비는 되게 간단하죠. 이건 입관비는 얘기할 실력이 없죠. 없는 게 뭐냐면은 그냥 현장 답사를 통해서 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입지 조건, 그다음에 관리,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시험에도 뭐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아까 지금 이 아이, 자, 지금 권리관계냐, 사실관계냐, 요 얘기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근래 문제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쟁점들을 확인을 해 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입관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입관비. 자, 그래서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관리,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거 보셨고, 자, 거래 예정 금액 관련해서, 자, 다른 건 자, 잡다한 얘기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 것이 총실제 거래가격. 지금 보실 거 아니고요.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볼 텐데,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나중에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유일한 영역이 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총부라고 나중에 따로 기억해 주실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에서 사겠다는 사람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법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좀 기본 확인상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세부 확인사항, 자, 일단은 구조 미리 다 외우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실제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은 고지받은 사항, 나머지 상벽환 이런 것들은 뭐야? 자료를 요구해서 자, 들은 사항을 가지고 확인 설명한다. 근데 아까 자료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그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확인 설명서에도 다 기재를 해야 된다. 그게 두 번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개 보수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 확인 설명서 내용이 크게 4가지 영역인데, 하나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내용. 그러면 네 번째가 서명 및 날인 등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중개 보수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를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어떻다?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따로 이 부과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그리고 나서 서명 및 날인해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벌칙사항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명 및 날인 두 군데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 계약서에서만 서명 및 날인, 나머지 다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문제 구성을 해갈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 그때 개공, 소공 모두 어떻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겠고, 자, 확인 설명서의 교부라고 해서, 교부 누가 하냐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부합니다. 자, 우리 거래 계약서,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소공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 그리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개공만이 하는 거다. 나중에 업무 정지 사유 다시 한번 체크하실 때 3인전 확 그거 통해서 확 들어갔을 때 그중에 확 중에 하나가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3월 이내에 소위 이제 업무 정지 사유가 될 것이고, 거래 계약서 자 교부 보존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역시 3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3인전 확 그거 통할 때 3월 6개월짜리에 자 업무 정지 사유 보셨고요. 자, 보존 연한 3년죠. 바로 비교할 것이 앞에서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 3년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도 몇 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나중에 거래 계약서 5년. 그래서 문제 이렇게 아예 묶어서 출제가 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3개가 필요하다고요.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확인 설명서 3년 동안, 거래 계약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한편 전속 중개 계약서가 됐든 확인 설명서가 됐든 거래 계약서가 됐든 교부를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교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조문이 애매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착각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교부하고 보존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고요.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